자, 잘 쓰셨죠? 네, 19번 보겠습니다.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갑의 병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갑과 을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병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에서 등기 당사자 등 적격이 없다. 맞는 말인데 병은 채무자가 되고 갑이 물상 보증인이 되고 을이 채권자가 되는 경우에 저당권 등기는 누구랑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물상 보증인 갑하고 을이 신청하는 거니까 채무자 병은 신청할 자격이 없는 거니까 맞는 말이 되고요. 두 번째 경우는 17세인 갑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에서 등기 신청 능력을 갖지 않는다. 틀렸죠? 등기 신청 능력의 경우는 능력은 둘로 나눠서 등기 권리자가 있고 등기 의무자가 있는데 권리자와 의무자 능력이 달라요. 권리자는 의사 능력이 있으면 등기 신청할 자격이 인정이 되고 행위 능력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무능력자라 할지라도 등기 신청할 자격은 인정받고 반대로 의무자 입장에서는 의사 능력도 있어도 행위 능력 둘 다 가져야 돼요. 지금의 경우 보존 등기라는 등기는 단독 신청할 등기죠. 권리자 혼자 가는 거 아닌가요? 권리자 입장에서는 혼자 갈 등기니까 능력 어디만 있으면 돼요. 의사 능력이 있으면 행위 능력 없다 할지라도 권리자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등기 신청할 자격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요거랑 같은 내용이 뭘까? 민법 공부할 때 대리인은 행위 능력 책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럼 의사 능력만 있으면 무능력자라 할지라도 대리가 될 수 있다. 똑같은 말 뜻이에요. 그럼 똑같은 말 뜻이니까 11세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권리자 될 수 있으므로 보존 등기 당연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이고. 그 다음에 성년 후견인 갑은 T성년 후견인 을을 대리하여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법정 대리인 등기 신청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이치가 될 것이며 지방 자치단체는 등기 신청에서 등기 당사자 능력이 있다. 맞고요. 갑으로부터 적법하게 등기 신청을 위임받은 을이 피한정 후견인이라도 등기 신청 능력을 갖는다. 피한정 후견인이 옛날 말은 누가 될까요? 한정치산자죠. 한정치산자의 경우는 행위 능력이 없지만 대리가 될 수 있으니까 당연히 등기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잘못된 말이고 나머지 다 맞는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번의 경우 다음 중 등기 의무자가 아닌 것은 1번 전세권 말소 등기 등기 의무자는 전세권자이다. 맞았나요? 요거 외워놓으셔야 돼요. 전세권 말소할 때 의무자는 전세권자, 저당권 말소할 때는 저당권자, 지상권 말소할 때는 지상권자, 소유권 말소할 때는 소유권자에서 자꾸 말바꿔치기니까 하나 반드시 외워놓으시고 그 다음에 채무자 변경으로 인한 저당권 변경 등기의 등기 의무자는 저당권 설정자이다. 고쳐놔야 돼요. 지상권자 거기 왜 나와? 그러니까 저당권자로 나와야겠죠. 저당권 변경할 때 채무자 변경으로 인해서 등기 의무자 저당권 설정자 이렇게 바꿔놔야 됩니다. 지상권자가 아니라 저당권자가 권리자가 되고 채권자가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자가 채무자일 경우 예를 들어 채무자를 변경하게 되면 누가 이익일까? 채권자, 저당권자가 이익일까? 즉 채무자가 이익일까? 따져보면 되겠네요. 여러분이 채권자, 제가 채무자. 저에게 돈을 1억을 빌려주셨거든요. 오케이? 빌려준 이유는 돈을 갚을 능력이 있다고 보고 빌려줬는데 제가 채무자를 바꾸려고 그래. 다른 사람으로. 바꿨는데 여러분 동의 받고 바꿔야 될까? 안 받고 바꿔줄 수 있을까? 그것만 따져보시면 바로 알아요. 제가 채무자로 되어 있는데 채무자를 다른 사람 바꾸려고 그래요. 채무자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채권자 동의를 받아야 될까? 안 받아도 될까? 안 받아도 된다 그러면은 저 누구로 바꿔놓느냐? 채무자를 성은 노시오 숙자로 바꿔버릴 거예요. 뭐라고요? 제가 채무자인데 채무자를 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하면은 성은 노시오 숙자로 바꿔버린다고. 뭔 말인지 갔어요? 그럼 기분 좋아요? 그건 나쁘지 않아요. 채무자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채권자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럼 제가 제 채무를 노숙자에게 맡겨버리게 되면 받을 여력이 없잖아요. 이거 인정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보다 재산이 더 많은 사람이 채무를 떠안게 되면 그건 인정할 거 아니에요. 도움되니까. 그럼 채무자 바꾸라고 채권자 승낙을 해줘야지 바꾸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채무자 바꾸라고 채권자가 승낙해 준 경우에 그 승낙의 의사표시는 도달주의일까 발신주의일까? 크게. 하나, 둘, 셋. 발신주의죠. 민법 공부할 때 격지자 간의 승낙은 발신주의고 무능력자, 무권들이 상대방 최고에 대한 확답도 발신주의고
사원 소집총회도 발신주의이며 그다음에 채무 인순에 대한 채권자 확답도 발신주의니까 채무자 바꿔도 되겠습니까? 채권자 바꿔라라고 확답해 주게 되면 그 확답은 빨리 들어와야지 저 채무자 저한테 이게 늦게 들어와 이익이에요. 빨리 들어와 제 채무자 입장 빨리 벗어나니까 이게 발신주의라는 얘기 이렇게 배우지 않는데 민법 공부할 때 그렇다고 치고 어쨌든 간에 채무자가 바뀐다는 얘기는 채권자 바꿔라 인정해줘 바꾸는 겁니다. 그럼 채무자인 채권자인 저당권자가 권리자가 되는 것이고 설정자 반대로 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이다 맞고요. 그다음에 존속 기간을 연장하는 지상권 변경 등기 등기 의무자는 지상권 설정자이다 맞는 말인데 이거는 잘 기억하실 거. 자 여기 보자고요. 저당권 말소합니다. 누가 등기 의무자? 저당권자 의무자죠. 근데 그거 가지고 계속 나오는 말이 채권액을 증액하는 경우, 감액하는 경우, 이자를 높이는 경우, 낮추는 경우, 존속기간 연장하는 경우, 전세금을 높이는 경우 계속 나와요.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잘 들으세요. 요 집에 대해서 갑이 저당권 설정자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을이 저당권자가 있더라.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당권자가 1억이라는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처음 설정할 때가 있고 저당권을 돈을 갚은 다음에 말소할 때가 있더라. 그럼 요거 쉬운 거부터 풀자고. 저당권 말소하더라. 저당권자가 의무자 입장, 권리자 입장. 저당권 말소할 때 저당권자는 의무자죠. 아니 크게 얘기해야 돼 여기서는. 그래 뚫렸나 안 뚫렸나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 저당권 말소하면 저당권자가 어떤 입장이에요? 의무자 입장. 그럼 설정할 때는 반대 입장이니까 저당권자가 권리자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럼 권리자라는 얘기는 이름이 등기부에 올라가요? 빠져요? 올라가죠? 올라가니까 더하기 입장. 오케이? 그럼 저당권을 말소할 때는 이름이 지워지고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빼기, 빠지는 입장. 이렇게 이해하시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그럼 채권액을 증액하게 되면 더하기, 빼기. 더하기랑 일로 가는 거예요. 증액은 저당권자가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감액하는 경우는 더하기 빼기 빼긴 일로 가는 거예요. 저당권자 의무자로 빠지는 겁니다. 안더스탠드? 근데 이걸 전세권을 바꾸게 되면 전세금 증액은 더하기 빼기 더하기 전세권자가 권리자 전세금 감액은 빼기 전세권자가 의무자 존속기간 연장은 더하기 빼기 더하기 지상권자가 권리자 기간 단축은 지상권자가 의무자 이렇게 따져가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럼 지금의 경우 존속기간 연장이래요? 단축이래요? 연장하는 거죠? 연장. 이걸로 응용해서 보자는 얘기예요. 연장하면 더하기 빼기 더하기면 지상권자가 권리자 설정자가 의무자 그럼 지상권 설정자 의무자이다. 맞았나요? 또 헷갈렸구나. 다시. 여기 잘 보자고. 자, 외치다 보면 뚫린다니까. 반대로 계속 응용하는 거예요. 존속기간 연장은 더하기 빼기. 더하기면은 지상권자가 권리자죠? 그럼 지상권자 권리자라는 반대로 설정자는 의무자. 그럼 기간 연장은 설정자가 의무자. 말했잖아요. 다시. 언니 여기 다시 봐요. 자, 아니요, 잘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반대만 응용하면 되는 거예요. 존속기간 연장은 더하기 빼기 크게 이해해요. 더하기 그럼 지상권자가 권리자 의무자 권리자 그럼 반대로 설정자는 의무자 그럼 기간을 연장하면 지상권자 권리자라는 얘기는 반대로 설정자 의무자가 되니까 맞았잖아요. 오케이? 이자를 높이게 되면 더하기 빼기 더하기 저당권자가 권리자 저당권자 설정자가 반대 의무자 이렇게 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더하기 빼기 한 방에 딱 정리가 끝나는데 증액 감액 하다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 버려. 근데 그렇게도 못 푸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 4번도 마찬가지인데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을 증액한답니다. 더하기 빼기 더하기면 저당권자가 저당권자가 권리자죠. 그럼 저당권 설정자가 의무자가 되니까 근저당권 변경등기 등기 의무자는 근저당권 설정자이다. 맞았어요? 이렇게 풀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외워서 해결될 게 아니라 이렇게 응용해서 집어넣어야지 답이 떨어져요. 이거 조금 보는 연구 좀 하셔야 돼. 그럼 답이 요거다 바로 아는데 그냥 갖다가는 증액감액이란 말 나왔을 때 여기다 인감이랑 막 정보까지 섞여버리면 감을 못 잡아요.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할 때 기준으로 해서
설정하면 저당권자가 누가 되고 권리자가 되고 말소하면 의무자가 되지요. 권리자라는 얘기는 더하기 빼기, 더하기로 이해하시고 빼기는 의무자 마이너스를 하시는 얘기예요. 이렇게 요걸로 이해해서 증액 감액 연결시키면 답이 툭 떨어져요. 이렇게 해서 이건 공식이다 보니까 이용하시면 될 부분이고 맞는 말이고요. 5번의 경우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돼도 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의무자는 제3 취득자이다. 틀린 말이죠. 가등기일 때 본등기 할 때 의무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원래 가등기한 의무자가 본등기 의무자가 되니까 5번은 잘못된 말이고 나머지 4개 맞는 말인데 요건 헷갈리면 안 돼요. 요거 한번 다시 떠들자고요. 이게 나오면 헷갈려지니까 채권액을 1억이라는 돈을 빌려주고 외쳐야 돼 자꾸. 떠들다 보면 뚫리게 돼 있으니까.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권리자 입장, 저당권을 말소하더라. 반대 의무자 입장이 되잖아요. 여기까지 갔어요. 요상 채권을 증액한다는 얘기는 더하기 빼기. 더하기면 저당권자가 계속 권리자 입장 되는 것이고 채권에 감액이 들어오는 경우 빼기 입장, 저당권자 의무자 바뀌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제 계속 말바꿔치기인데 전세권 존속기 연장은 더하기 빼기. 더하기면 전세권자가 권리자. 기간 단축은 전세권자가 의무자. 그거 하나만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설정대 입장 반대로 거꾸로 응용하면 되니까. 이해 갔어요? 그리고 자꾸 넘어가시면 답이 떨어지는데 이거를 그냥 말로 외우려고 그러면은 온통 쥐새끼만 떼다녀 일로. 머리 쥐나니까 그걸 못 외워요 이거는. 응용해서 하나 가지고 응용해 나가시면 잡아내는데 그렇지는 못 외우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빨라요.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 21번은 생략하고 22번 부를게요. 22번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아래 기역에서 미음 등기 중 공동신청에 의하여 할 등기를 모두 고른다면 1번 수용 재결이 실효된 경우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수용은 단독 신청할 등기인데 수용 재결이 실효가 되어서 말소할 때만큼은 공동 신청합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수용은 단독 공동 수용은 단독 신청할 등기가 되는데 수용 재결이 실효가 되어서 말소를 하게 되면 공동이에요. 달라요 앞뒤가. 다시 수용은 원칙이 단독이래요 공동이래요. 수용은 단독의 단독 원칙이 단독인데 수용을 통해 등기 끝난 이후에 수용 안 하기로 실효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다시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땅을. 이때 말소할 때는 공동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주의하시라는 얘기고 1번 기역번은 공동 신청할 등기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가처분 권리자가 아까 가처분 뒤에 들어온 거 어떻게 말소할 것? 가처분 뒤에 들어온 거 단독이라고 그랬었죠? 가처분 권리자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 등기 후에 격려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는 가처분 뒤에 들어오면 다 단독이에요. 아까 기억나세요? 가처분 등기 말소할 때는 이긴 경우는 직권, 패하면은 촉탁, 가처분 밑에 들어온 건 다 단독 신청하십니다. 이거는 외워놔야 됩니다. 했던 게 지금 단독 신청할 등기고. 그럼 니은번 빠져야겠네요. 그럼 답은 몇 개 안 남았네 이제. 3번 아니면은 5번 둘 중에 하나 답이네. 그 다음에 디귿번이 문제인데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 환매 특약 등기 이후에 환매권 행사 전에 경로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후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기. 아 징글만해 진짜. 자, 이게 뭔 말인가 보자고요. 환매권자 행사했죠. 환매권 행사하기 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후에 등기가 있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집에 대해서 1순위에 갑의 소유권이 있다가 2순위로 매매결정 을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동시에 2의 부기로로 환매 등기 실행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요 등기 보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갑이 팔고 다시 환매 특약 맺은 거예요. 현재 등기부상 누가 소유자예요? 을이 소유자죠? 환매권 행사하기 전에 을이 다시 제3자 앞으로 저당권 설정한 경우에 이 저당권 등기는 소유권 유예 등기죠. 이럴 경우 환매권자 갑이 환매권 행사를 통해서 1, 2, 3순위로 갑 명의로 환매권자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버리게 되면 환매권 행사했나요? 행사한 경우에 이 환매 등기 어떻게 말소하고 이 환매 등기 등기관이 직권 말소합니다. 환매권 직권 말소하게 되어 있는데 이 제3자 명의 등기 이건 어떻게 말소할 것이냐요. 이거 말소는 공동이에요. 저당권 설정한 자가 누구예요? 을이죠. 을하고 둘이 말소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말소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건 저당권자만 A일 경우에 말소하는 방법은
화명 행사의 소유권을 찾아갔나요, 갑이? 그 돈을 갚고 말소할 때는 을하고 저당권자 A가 말소할 수도 있고 또는 현재 소유자 갑하고 다시 A가 또 말소할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이렇게 말소하든 이렇게 말소하든 둘 다 공동이에요. 그래서 이거 다시 또 들어보자고. 옛날에 들어본 기억나면 알 겁니다. 이 집에 대해서 1순위의 갑의 소유권이 있다가 소유권이 갑이 저당권 설정한 다음에 A 앞으로 융자 끼고 집을 팔았다 그랬어요. 오케이? 팔은 경우 2순위로 을이 소유권 이전 받은 경우에 돈을 나중에 갚고서 말소할 때 어떻게 말소합니까? 원래 설정한 갑하고 저당권자 A가 말소할 수도 있고 또는 현재 소유자 을하고 A가 말소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중개업 하시다가 융자 끼고 거래한 집이 있을 때 말소할 방법은 원래 설정한 자하고 말소할 수도 있고 현재 지금까지 이렇게 말소할 수 있습니다. 이거 배운 기억은 나세요? 이거 이제 해드렸거든 수업 시간에. 그게 이거예요 지금. 을이 융자 끼고 파는 거 아니에요. 환매등기에서 다시 파는 요거 말소할 때 이렇게 말소하는 공동으로 말소하는 게 둘 중에 하나 말소하는 것이니까 요거는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환매등기 요거 직권 말소했죠? 행사한 경우에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이거 물어본 거예요 지금.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외 등기 말소는 어떻게 말소해라. 요거는 공동으로 말소하는 겁니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 방법으로. 그래서 디귿번호 공동시효할 등기고 그래서 어려운 문제예요 이 문제가. 이게 법무사 기출 문제예요 이 문제가. 그 다음에 리을번호 유증으로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 그 다음에 소유권 포기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는 소유권을 포기하게 되면 부동산 소유권은 누가 될까? 동산 소유권 포기하게 되면 무주물이 되어버리니까 선점자가 주인이 되어버려요. 부동산 소유권 포기를 하게 되면 무주물은 다 국가 소유니까 국가 앞으로 소유권 넘어가는데 이때는 국가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겁니다. 근데 단독 신청할까 공동 신청할까? 공동 단독. 네, 공동이 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니까 포기한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 취득한 국가가 권리자가 되어서 니은번을 제외한 2번이 다 2번 기역, 디귿, 리을, 미음 다 공동 신청할 등기입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아닌가요? 단독행위니까 단독 신청할 등기 아닌가요? 그거는 끼워 맞히는 방법이고 법률행위가 단독행위일지언정 등기 신청을 통해서 권리자가 있고 의무자가 있어 공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유증은 민법 공부할 때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잖아요. 포기했어요 민법?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이렇게 안 배웠어요? 배웠잖아요. 그러면 다 단독행위지만 유증은 공동신청하잖아요. 법률행위 단독행위라고 등기 단독신청할 등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헷갈리면 안 돼요. 법률행위 단독행위일지언정 등기를 통해서 취득하는 자가 있고 잃는 자가 있으면 둘이 가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법률행위 단독행위랑 등기신청 단독행위랑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러겠다 이따 큰일 나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뭔 말인지 갔어요? 그럼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지만 등기신청은 공동신청. 소유권 포기도 공동이 되기 때문에 니은번을 제외한 나머지 4개가 다 공동신청할 등기가 됩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걸 소화시킬 수 있다 그러면 그분은 거의 합격권에 넘어가 있다고 보시면 맞아요. 죽겠죠? 여러분 어려워서 죽겠지만 못 알아듣는 사람을 떠들고 있는 저는 어떨까 지금.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지금. 자, 입장은 똑같은 입장이 시험장 갈 때까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맞춰가야 돼요. 제가 강아지를 2마리 키운다 그랬었죠? 근데 암놈 1마리, 순놈 1마리 키우는데 순놈은 배변을 잘 가려요. 기가 막히게 가리는데 이 암놈이 미치겠어. 이게 너 여기다 오줌 싸면 안 돼. 그러고 맨날 가리켜도 안 돼. 근데 얘는 사람만 보면 좋아서 막 난리를 쳐요. 그러면서 오줌을 질질 싸. 그러니까 나중에 캐치해가지고서 일어나자마자 이러다 끌고 가서 거기다 오줌 싸게 하고 오줌 싸고 그렇게 이제 배변 교육 시키고 있는데 참 안 되더라고. 사람만 안 듣더라고. 뭔 말인지 이해가겠죠? 자, 어쨌든 가야 돼 끝까지. 자. 내가 왜 이걸 강의해가지고 이렇게 골탕 먹는지 모르겠어. 옛날에는 이게 등기법 지적법이 20문제 나올 때 있었어요. 20문제 나오다가 이제 14회가 15회부터가 이제 14회 때 15회 때 26문제가 나왔어요.
공시법에서 16개까지. 그때는 세법들을 다 포기했습니다. 세법 14문제 안 하고 여기만 매달려서 간다. 그리고 이거만 죽어라고 해서 넘어갔어요. 근데 문제는 진짜 그러지. 그러면 17회 문제가 한번 뒤통수를 한번 제대로 때립니다. 등기법 지적법은 되게 어렵게 내고 세법은 그냥 줬어요. 세법 포기한 사람 다 가라. 세법 공부 좀이나 하는 사람 다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 이거 안 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놓으면서 그러니까 17회부터는 이제 그래? 그러면은 이제 안 되지. 그래가지고서 등기법 지적법 24개를 내고 세법을 16개를 내버린 거예요. 이제 아예 아무것도 포기 못하게 하려고. 참 대단하지 않나요? 그렇게 따지면 옛날에 8회 시험까지는 공법이 1차였었어요. 공법이 1차 시험이 있었다고. 1차 과목 민법, 학계로 공법이 3과목 1차였었고 2차가 중개사법, 공기사법 2차였었어요. 1차 공부할 때 옛날에는 어떻게 강의했느냐. 공법은 죽으라고 다 외우라 그래요. 그 다음에 학계론하고 민법은 50점만 맞아라. 공법 메꿔주면 되니까. 학계론 어렵고 민법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50만 넘으라 그러고 공부만 죽으라고 외우게 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학계론 민법을 공부를 안 해. 과락만 넘겨야지 이러고 공부 안 하니까 그래? 그럼 공법을 2차로 뺄게. 그래서 딱 빼놓으니까 이제는 민법 학계론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2차 공법 안 할 수가 없고 이렇게 그래서 과목 조정을 딱 해버리니까 전 과목을 안 하고 넘어가서 이렇게 막 바꿔놓은 거예요. 그때 8회까지는 공부할 때 그때는 참 재밌었죠. 민법 학교론 시간에는 대부분 다 그냥 설렁설렁하고 공법만 죽으라고 대부분 다 외워요. 그리고 공법 실력은 빵빵하게 공부가 돼 있는데 외운 대로 답이 나오니까. 비틀어 놓는 게 없으니까. 공법은 1 더하기도 2 딱 떨어지는 법이니까 공부하기 편하거든. 해놓으면 딱딱 답이 떨어지니까. 그런데 그냥 그거만 열심히 해서 민법 학교를 안 하다 보니까 그래? 그럼 공부 안 하지. 그래가지고 공법을 싹 들어서 2차에 딱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차가 2과목이니까 이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그래가지고서 전 과목을 다 하게 만들어 놓은 게 그 목적입니다. 참 내막을 보면은 참 재밌어요. 자, 그 다음에 23번 보도록 하죠. 이것도 법무사기 주문제인데 다음에 기억에서 미음 중 적법한 등기 신청인 것만을 고른다면 기억번이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지분만 보존 등기 허용하지 않습니다. 기억번은 빠져야 되고 보기에서 기억 들어간 거 빼버리니까 1, 4, 5 지워지고 이제 2번, 3번 바로 결성 올라갔네요. 디귿번이 공동 가등기권자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의 본등기 신청은 이건 가능합니다. 그럼 답은 니은번 읽어볼 필요도 없네. 괜히 읽었네. 그 다음에 디귿번 공동 상속인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의 상속등기 신청은 허용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리을번이 포괄적 수중자 중 1인의 자기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은 요거는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정리를 하게 되면 지분만 등기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는데 반을 갈라서 요건 참 잘 나와요. 지분만 등기할 수 있는 게 있고 지분만 등기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지분만 등기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유증하고 또 하나가 가등기에게 본등기할 때 일단 권리자가 수인일 경우에 그 중에 한 사람은 지분만 등기할 수가 있다가 됩니다. 하지만 지분만 등기 못하는 것은 보존 등기하고 상속 등기 신청할 때 지분만 등기 못하게 돼 있으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같이 원래 나와요. 그래서 두 개는 지분만 가능하고 지분만 등기 못하다 보니까 여기 물어본 게 지금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나온 거니까 4개 가지고 다 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음의 전세권자가 제3자와 전세권 이전 등기 신청하는 경우도 가능한데 이건 언제만 가능하냐? 전세권 종료 후만 가능합니다. 언제만이요? 전세권 종료 후만 가능하고 전세권 이전 아니 종료 후가 아니고 전후 둘 다 가능해요. 일부 이전 등기란 말이 나와서 그거는 후만 가능하고 지금은 다 가능합니다. 지금은 전세권 이전 등기 할 수 있어요? 네, 다 가능해요. 전세권 양도할 수 있죠. 하나만 전세권 이전 등기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한 얘기고 나중에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는 전세권 종료 후만 가능하다는 말이 따라 나올 겁니다. 어쨌든 간에 가능한 등기는 니은번하고 리을번하고 미음번에서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이것도 법무사기 출 문제예요. 넘어가게 되면 24번은 생략하고 25번 보겠습니다. 25번. 다음은 등기 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번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의 경우 신청 정보에 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1번 틀린 말인데 대리가 신청할 때 대리인을 기재하는 것은 성명, 주소까지 적으면 내 주민번호 안 적습니다. 어디까지 기재하라고요?
성명하고 주소까지만 기재할 뿐 주인번호는 안 됐습니다. 그럼 대리인은 어딜 적을까? 앞면 적을까? 뒷면 적을까? 대리인은 앞에 뒤에 적는 거예요. 매매계약을 등기 신청을 하게 되면 앞에 계신 두 분이 매도인, 매수인 둘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당사자들은 앞면 나오는 것이고 제가 위임받은 대리는 뒤로 가더라는 거예요. 뒷면에 신청인 란이 따로 있어요. 그 앞면은 누가 나온다? 당사자. 뒷면은 대리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응용할 것이 아까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 등기 신청할 때 누가 신청해라? 대표자와 관리인이죠. 그 대표자와 관리인은 앞에 뒤로 가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법인 아닌 사단 앞에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건물을 사게 되면 삼성전자는 앞에, 신청하는 대표자는 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인들은 다 뒤로 들어가기 때문에 뒤에 가서 성명하고 주소까지 기재할 주인번호 적을 필요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 채권자 대위 신청에 의한 경우 대위원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하며 공문서이든 사문서이든 무방하다. 채권자일 경우 누구나 다 가능하기 때문에 공문서, 사문서 불문합니다.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의 경우 공동신청에 의하여 등기가 이루어지며 등기 원인은 상속이 아니라 법률 행위이다. 맞습니다. 이거는 뒷문제로 풀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4번에 대리인이 등기 신청의 경우 대리인의 자격은 없으나, 즉 대리인 자격은 제한이 없으나 법무사, 변호사 이외에는 대리 신청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맞습니다. 이 서면 등기 신청은 누구나 다 대리가 될 수 있지만 변호사, 법무사가 아닌 업으로 할 수는 없게 되고 업으로 하다 걸리게 되면 처벌받아요. 그 다음에 5번이 비법인 사단, 재단의 경우 등기 신청은 대표자 관리인이 하되 사단, 재단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맞았네요. 틀린 것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26번이 갑이 을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한 다음 그에 따른 등기를 하기 이전에 사망하였다. 이 경우 을 명의의 상속인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요거는 위에 3번 질문 같이 겹치는 거니까 같이 보자고요. 상속인 등기란 말을 쓰는데 상속인 등기 다른 말로 포괄 승계 등기라고 부릅니다. 상속 인해 등기 이꼬로 다른 말로 포괄 승계 등기라고 부르는데, 요 집에 대해서 지금 나온 대로 갑하고 을하고 둘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을 8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8월 31일 날 등기 넘기기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갑이나 을 둘 중에 한 명이 사망합니다. 15일 날 사망을 하게 되면 매매가 빨라요? 사망이 빨라요? 매매가 빠르죠? 매매가 빠른 경우는 이 사망한 대로 매매계약 그대로 효과 유지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 갑에 가진 권리가 대금받을 권리가 있고 등기 등기를 의무가 있죠. 이렇게 모든 권리 의무가 상속인 A라는 자에게 승계가 되는 경우 상속인 등기를 넘겨주는데, 이 대금을 상속인이 받아야 할 것이 등기도 상속인이 넘겨줄 의무가 발생이 돼요. 포괄 승계 받았으니까. 그럴 경우에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고 넘길 것이냐 바로 가는 게 문제입니다. 바로 가고 등기하고 차이점은 사망한 날짜 며칠인가요? 15일이죠. 요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매매가 빨랐어요? 사망이 빨랐어요? 매매가 빠르죠? 그럼 사망 전에 매매가 들어온 경우는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직접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게 대법원 판례예요. 그럴 경우 지금 등기 원인이 뭘까 그러면? 매매가 원인, 사망이 원인? 매매가 원인이죠. 매매가 원인일 경우 등기 신청은 단독 신청, 공동 신청? 공동 신청하겠네요. 공동 신청하게 됩니다. 공동 신청할 경우 원칙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갑하고 을 둘이 갈 등기가 있는데 갑이 사망했으니까 갑의 상속인 A하고 상대방 을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때 A의 입장이 누군가요? 상속인이니까 상속인이라고 그렇게 된 거예요. 원인은 매매지 사망이 아닙니다. 이 경우 이제 문제 생기는 것은 그럼 등기부상은 누가 나올까? 피상속인, 상속인. 이거 외울 건 아니에요. 상속 등기 안 하고 바로 넘기니까. 등기부상은 피상속인 나오겠죠? 신청은 누가 했어요? 상속인이 했겠네요. 그럼 신청 정보는 상속인 나옵니다. 서로 일치, 불일치. 불일치하면 원칙은 등기 못하게 되어 있어요. 신청 정보의 등기 의무자와 등기부상 의무자 다른 경우 등기 실행하지 못한다라고 단서가 딱 들어와 있는데 그 법조문에 문제는 상속인 등기만큼만은 각하하지 않고 실행해주기 때문에 여기에 논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인은 사망이 아니라 매매가 원인이고 등기부상 의무자하고 신청서랑 의무자 다르지만 등기 각하하지
않고 실행해 주기 때문에 위에 3번 질문 다시 읽어보니까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의 경우 공동 신청에 의하여 등기 이루어지며 등기 원인은 상속이 아니라 법률행위다. 맞았나요? 여기 상속인 등기는 공동 신청을 통해 등기가 이루어지며 원인은 상속이 아니라 법률행위, 매매가 원인이다. 맞았잖아요. 거기 상속인 등기 뜻이에요. 정확하게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26번 보게 되면 틀린 거예요. 신청 정보에 기재한 등기 의무자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하면 각하한다. 요거는 불일치하지만 각하하지 않고 실행해 주다 보니 1번이 틀린 말이고, 2번 갑의 상속인과 을이 공동으로 등기 신청한다. 맞고요. 갑의 상속인 앞으로 상속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 맞고. 두 번째 등기 원인은 매매이다. 맞고. 부동산 등기법에 이 상속인에 대한 등기에 관한 특별 규정이 있다. 맞습니다. 등기법 제 27조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맞는 말이고, 틀린 것은 1번이 잘못된 말이에요. 그 다음에 27번 대위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1번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습니다. 수탁자가 원칙 단독 신청할 등기인데 신탁 등기는 위탁자나 수익자 대위 신청할 수도 있어요. 맞고. 두 번째, 일부 구분 건물 소유자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른 구분 건물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건물 표시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는 말인데, 아파트 같은 경우, 저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표지부가 다 같나요? 틀린 첫 번째 건물은 한동안 다 똑같죠? 그럼 첫 번째 소유자 처음 만들어 놓게 다른 소유자 갖다 쓰면 되니까 결과로 대위하는 모습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존 등기 신청할 때 다른 건물에 표시 등기를 대위 신청하는 거예요. 나머지 구분 건물에 소유권 보존 등기 대위 신청하는 거예요. 표시 등기예요. 여기 소유권 보존 등기 말하면 틀려요. 쉽게 얘기해서 앞집 아저씨 이름 알아요? 앞집 아저씨 이름 알아요? 모르잖아. 근데 그 사람 어떻게 보존 등기 해주려고? 그게 아니라 표시 등기, 표지만 같이 가는 거니까 그것만 대위 신청하기 때문에 잘 바꿔치기 하는 게 일부 여자가 보존 등기 하는 경우에 나머지 구분 건물 소유자를 대위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다는 거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 대위 신청하는 게 아니라 어떤 등기만 대위 신청한대요? 표시의 등기만 대위 신청하는 그거 바꿔치기 하면 안 되니까 주의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등기사항 2항계에는 가등기 명의인을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게 틀린 말인데 대위 신청할 등기가 아니라 단독 신청할 등기입니다. 가등기 말소는 가등기 명의인 스스로 혼자 말소할 수도 있고 가등기 명의인 승낙서 첨부한 2항이 단독으로 말소하는 거지 대위 신청할 등기가 아니에요. 이건 단독 신청할 등기고 대위 신청 등기 아니어서 틀린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금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고요. 그 다음에 5번이 상속인이 상속 포기 등을 할 수 있는 기간을 경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습니다. 상속인이 할 등기 안 하게 되면 채권자가 상속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가 있다. 맞고. 틀린 것은 3번이에요. 가등기 명의인도 단독 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이항계인 또는 판결만 받은 이항계인도 단독으로 가등기를 말소하는 거지 대위 등기할 사유가 아니어서 3번은 틀린 말이 된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게 되면 28번은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나올 것 같지는 않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번 등기 신청에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이것도 법무사 문제인데 1번 민법상 조합은 등기 신청 적격이 없다. 맞았나요? 네, 조합 등기할 수 없는 거 맞고요. 두 번째, 등기 신청이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의 공동 신청에 의한 경우에는 그 등기 신청 취하도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공동 신청은 취하도 공동으로 하셔라. 맞고요. 세 번째, 등기 신청은 구술로 할 수 없다. 맞습니다. 구두로는 안 되고 서면 또는 전자로 가는 것이 방법이 되고요. 관공서는 우편에 의한 등기 축탁도 할 수 있다. 맞고. 그 다음에 5번이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가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어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없다가 아니라 있답니다. 쌍방 대리도 인정을 하는데 일방 대리 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기계약 쌍방 대리 허용되므로 일방 대리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5번은 잘못된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30번 등기 다음은 신청 등기 정보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번 신청 정보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은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 정보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각하해야 한다. 맞습니다. 신청 정보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는 각하사의 5번째예요. 방식이 어긋난 경우는 각하합니다. 맞고 두 번째 부동산 표시에 있어서 건물의 경우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 등을 기재하며 부속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종류와 구조 면적을 기재한다. 맞고요. 세 번째,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아까만 나왔었네요. 대리인에게는 어디까지만 적으실 것? 성명, 주소까지 기재하면 주민번호 기재하지 않으니까 3번은 틀린 말이 되고 4번의 경우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 원인 및 연월일은 기록 기재하지 아니하며 진정 명예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연월일을 기재하지 아니한다. 맞는 말인데요.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는 자 등기 원인과 연월일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등기 신청할 때 다시 올로 들어와서 등기 신청할 때 등기 원인하고 연월일을 적어라. 가장 대표적인 사례 매매라고 기록하게 되면 원인이 매매가 될 것이고 날짜는 매매 기획을 적으면 되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그럼 상속일 경우는 상속 적어주면 되고 상속 개시를 적어주면 되고 증여일 때는 증여 계약일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경매일 때는 경납 날짜는 대금 완납을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날짜만 적어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원인도 안 적고 날짜도 안 적는 게 있게 됩니다. 둘 다 필요 없는 것은 보존등기예요. 보존등기라는 등기는 등기 원인 자체가 없기 때문에 둘 다 기재하지 않으니까 주의하시고 반대로 원인만 적고 연월을 적지 않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진정명의복 등기. 진정명의복 등기의 경우는 원인만 진정명의복 적을 뿐이지 날짜 기재하지는 않으니까 이 두 개는 나중에 뒤에 가면 또 배울 겁니다. 보존등기 할 때는 원인과 연월을 둘 다 적지 않으며 진정명의복 등기는 원인만 진정명의복 기재할 뿐 날짜 안 적으니까 4번 지문도 맞는 말이고요. 5번의 경우 등기 신청 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권 경정 등기, 멸실회복 등기, 신탁 등기 등의 경우에는 등기 신청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일반적으로 직권했던 얘기는 누가 신청하는 등기예요? 등기관이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낼 필요 없고 멸실회복 등기도 등기부를 다시 만든 지금 인정 안 됩니다. 이거는 없어지는 얘기고 신탁 등기의 경우 수수료는 납부하지 아니한다. 맞아요. 일단 그 다음에 31번이 이것도 어려운 법무사 문제인데 다음 중 등기 원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까 이행 판결 기억나세요? 이행 판결은 원인이 뭐였었나요? 매매가 원인이었어요? 판결의 원인이었어요? 아까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등기를 서로 안 가져가고 안 해주니까 소송을 제기했잖아요. 원인은 매매였었죠? 이행 판결은 원인이 판결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먼저 1번이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있어서 말소에 의해서 판결. 이전 등기 말소할 때 말소하게 된 원인이 판결받은 거니까 말소 원인 판결 맞고요. 말소하게 된 게 뭐냐예요, 이거는. 판결받아 말소하는 거 아닌가요? 판결이 원인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지상권 설정에 있어서 지상권 설정 계약 원인 맞고. 이행 판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있어서 판결. 이건 이행 판결은 원인이 판결이 아니라 법률행위 아까 매매라 그랬으니까 3번은 잘못된 말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있어서 증여계약 원인이 증여가 되겠죠. 증여 안 해주게 되면 이행 판결 제기하겠네요. 이때도 원인은 증여가 되는 겁니다. 법률행위. 그 다음에 등기명의 표시 변경에 있어서 등기명의 주소 이전도 원인이 되니까 3번 이행 판결은 원인이 매매이지 판결이 아니므로 답은 3번에 대비됩니다. 이것도 법무사 문제예요. 1번 판결은 어떤 판결이고? 말소 판결.
그 말소하게도 원인이 뭐냐예요. 판결받았으니까. 이행 판결받은 경우 등기하게도 원인이 뭐냐예요. 매매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 판결이 아니다 보니까 3번은 원인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말이고요. 그 다음에 3개만 더 풀을게요. 아니, 여기까지 볼게요, 그냥. 32번부터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왜냐면 쭉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까지 그냥 신청 정보 내용으로서 해당되지 않고 뒤로 신청 정보가 쭉 나오기 때문에 계속 정보 문제가 계속 이어지니까 요거 자르겠습니다, 그냥. 등기법이 어렵죠? 네, 어려워도 예습은 하지 마세요. 봐도 모르니까 그냥 배운 부분만 복습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예습을 하라 그러면은 시간 헛공부하는 거네. 공부가 안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습은 허당이니까 하지 마시고 복습만 열심히 하세요. 배운 것만 쭉 풀어보시고 해설 꼭 한번 읽어보시고 다시 반복하는 게 남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